안녕하세요. 에임 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꺼풀 처짐이라면 눈의 위쪽을 덮고 있는 피부,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처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 당연히 미용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겠죠. 눈이 좀 졸려 보이고 눈이 좀 부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눈이 좀 또렷하지 못한 예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도 뭔가 불편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서 검은 동자의 상부를 가리게 되면 뭔가 이제 정면을 이렇게 바라볼 때 뭔가 불편감이 생기죠. 시야도 조금 가려지기도 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마를 치켜뜨기도 하고 눈썹을 치켜뜨기도 하거든요. 미용적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안 좋은 점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꺼풀에 처짐증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쌍꺼풀 수술이 되겠죠.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을 잡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져 있는 피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쌍꺼풀만 딱 잡게 되더라도 눈꺼풀 처짐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처짐증이 조금 많이 처져 있다, 그래서 쌍꺼풀만으로는 뭔가 조금 이 처짐증을 올림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이럴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이 처진 피부를 좀 잘라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진짜 약하다, 진성 안검하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안검하수 교정술 혹은 눈매 교정술도 같이 병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눈꺼풀 처짐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것은 각종 거상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썹 아래쪽을 좀 당겨주는 눈썹화 거상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마와 눈썹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라든지, 각종 거상술을 추가적으로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눈꺼풀 처짐증으로 이렇게 눈 수술을 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피부가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처져 있고, 아니면 피부가 좀 두껍고 아니면 눈 뜨는 힘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케이스들은 절개법이 좀 더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인 경우, 예를 들어서 피부 처짐이 많지 않다, 그냥 약간 처져 있다, 혹은 피부가 두껍지 않고 얇은 편이다, 그리고 눈 뜨는 힘도 괜찮다, 이러면 굳이 절개를 안 해도 충분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담 후에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로 보시겠습니다. 30대 여자분이시고요. 눈꺼풀 처짐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딱 보시면 드는 생각은 눈꺼풀이 많이 이렇게 답답하게 두툼하게 좀 처져 있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눈의 위쪽을 덮고 있는 피부가 많이 처져서 검은 동자를 많이 가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눈꺼풀이 처져 있다는 점이죠. 눈꺼풀이 처져 있어서 이 검은 동자 상부를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이 처짐으로써 눈이 전반적으로 많이 답답해 보이고 좀 또렷해 보이지 못하고 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뭔가 약간 불편할 겁니다. 검은 동자 상부가 이렇게 많이 가려짐으로써 정면 바라볼 때 시야가 조금 시원하지 않고 답답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두텁다는 것이고요. 또 그냥 육안적으로 봐서도 두꺼워 보이고, 제가 이렇게 라인을 잡아보면 두꺼운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딱 떼버리면 바로 싹 돌아가는 그런 피부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두꺼운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하고 피부도 두껍고 하는 그런 성질의 피부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절개법이 좀 더 추천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눈썹하고 이마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눈꺼풀이 이제 처져서 검은 동자 상부를 가리게 되면 시야가 답답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눈썹하고 이마를 치켜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전형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분이 구조적인 건데 안구가 약간 돌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이렇게 피부가 많이 가려져 있고 답답한 경우에서는 돌출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출안이에요. 그 이유는 눈썹뼈,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광대뼈, 눈의 위아래 뼈에 비해서 눈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와 있거든요.
눈썹뼈에 비해서 눈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눈꺼풀 피부도 더 튀어나와 있어요. 원래 피부도 눈꺼풀 처진 데다가 안구도 튀어나옴으로써 눈꺼풀을 앞으로 밀므로써 당연히 더 두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 눈 감은 사진이고요. 그냥 피부가 약간 두터워 보인다는 거 육안상으로 관찰할 수 있고요. 좌측 45도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눈꺼풀 피부가 많이 두텁고 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은 노즐 상부가 가려진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90도 측면 사진인데요. 눈이 안구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눈썹뼈에 비해서 그리고 아래쪽 뼈에 비해서도 안구가 약간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옴으로써 안구가 이 눈꺼풀 피부도 앞쪽으로 밀겠죠. 이게 더 두툼해 보입니다. 우측 45도 사진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측 90도 측면 사진인데요. 좌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진행했는데요. 수술 방법은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눈매교정도 같이 시행을 했고 납팀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절개법을 선택한 이유는 환자가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하셨었고요. 피부 상태도 두텁고 좀 처져 있고 해서 절개법이 좀 더 추천되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7일째 실밥봉 직후 사진이고요. 우선 처져 있던 피부는 잘 올라가 있죠. 그래서 속눈썹이 다 오픈되어 있고 좌우 대칭 괜찮고 멍이랑 붓기랑 많지 않은 편입니다. 7일째 눈 감은 사진입니다. 실밥봉은 직후라서 아직까지 여기 실밥 자국들이 좀 보입니다. 라인 매끈한 정도도 괜찮고 대칭성도 괜찮고 좋습니다. 특별한 소리는 없습니다. 정면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져 있던 피부가 완전히 잘 해결됐다는 점이죠. 수술 전에는 이렇게 많이 눈꺼풀 피부가 많이 처져 있었는데 이거를 쌍꺼풀을 통해서 걷어올림으로써 처져 있던 피부가 싹 올라가는 그런 상태라서 속눈썹이 이전엔 잘 안 보이죠. 특히 속눈썹 뿌리 부분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싹 올려주니까 속눈썹 뿌리부터 다 오픈되게 됩니다. 눈이 확실히 시원해진 것을 볼 수 있고 검노루 상부도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검노루 상부가 다 오픈됨으로써 시원하게 열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겠죠. 이제 가려지는 게 없으니까 시야도 이제 넓어지니까 정면 바라보기도 아무래도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눈꺼풀 피부가 두껍다는 점이었죠. 절개법을 하든 매혹법을 하든 간에 수술로서 피부 두께를 줄일 수는 없어요. 눈꺼풀에 있는 안화지방이라고 있는데 이 안화지방을 좀 일부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양이 조금 남들보다 많은 편이라서 일부 제거했고요. 제거해서 그나마 좀 눈꺼풀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마 눈썹을 쓴다는 것이었죠. 수술 전에는 눈꺼풀이 이제 검은 동자를 가리고 있음으로써 보상하려고 이마와 눈썹을 많이 치켜뜨고 있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썹하고 이마가 떨어집니다. 눈썹의 위치가 이제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보면 확실히 편안한 위치고 제자리로 내려와야죠. 네 번째는 돌출안이 있다는 점이었죠. 돌출안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눈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튀어나온 안구가 들어가진 않는데 적당한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어 줌으로써 돌출안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해 보이도록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쌍꺼풀 수술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눈이 눈썹뼈에 비해서 덜 돌출되어 있고 덜 튀어나와 있고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눈 감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흉터 상태는 그냥 매끈해요. 절개 흉터 제일 중요한 게 매끈한 흉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좌우 대칭성. 그래서 그 측면에서 다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흉터의 성상도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5도 측면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처져 있던 피부가 잘 올라가서 검은 동자가 다 오픈되어 있고 속눈썹까지 다 오픈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0도 좌측 측면 사진인데요. 이 처져 있던 피부가 잘 올라가서 검은 동자가 다 오픈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여기 눈썹뼈 여기에 비해서 눈이 많이 도출돼 보이죠. 근데 쌍꺼풀을 만들므로써 그냥 마치 일직선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눈이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더 좋아 보입니다. 우측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사진도 처진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많이 시원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눈썹 위치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우측 90도 측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상 눈꺼풀 처짐증에 대해서 케이스 리뷰를 마쳤고요. 생각보다 우리 동양인들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피부 처진 분들이 많아요. 서양인들 같이 쌍꺼풀을 만들므로써 어느 정도 그 처짐증이 확실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상술들도 추가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개법이든 매운법이든 간에 둘 다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처진 눈에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게 추천되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M 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이었습니다.